섹션 1은요, 직독직해를 좀 저 선생님이 프린트 해줄 거고, 섹션 3는 한글 빈칸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고 한글 빈칸 채우는 건데,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선생님이 내주는 대로다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장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ear student, 학생들께 언어를 하게 되면은 얘가 해마다에, 이거 1년에 이런 표현이요. 1년에, 해마다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년에 그 리버다일 사이언스 페어는 그 여기서 핵심 소재의 이제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다일의 과학 박람회가 이렇게 됐죠. 박람회가 will be held 열릴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주구자 열리게 될 거고 개최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지금 개최되다라는 표현이고, 요거를 우리가 원형의 형태로 쓰게 되면 take place, 그럼 얘가 개최하다라는 표현이고 발생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개최되어질 겁니다. on July, 정확한 날짜가 나왔죠. 18일에 열릴 거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테마가 이제 주제죠. Sustainable Future. 자, 우리 이 소재는 이제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한 소재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18일에 시작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발표했을지라도, 끊어주세요. 발표했을지라도, 어나운스 하면요, 이제 발표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공지하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알고 있는 단어가 inform, 우리가 알리다라는 표현이죠. inform, 알리다. inform, 알리다, 발표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요것도 한번 보자. declare, 그럼 얘가 선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표할 겁니다. 발표했을지라도, 그 박람회를요, 지난달에 우리가 발표했을지라도, 그래서 얼더우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반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양보를 이끌어주는 접속사인데, 우리가 이제 뭐 despite를 쓰게 되면은 일찍이 발표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게 전치사의 형태로 쓰게 되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명사에 해당하는 구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문제 조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발표했을지라도 학생 등록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네. 여전히 아직도 낮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하냐면,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뭐가 나오는 거야. 좀 이런 18번 문제에서는 요구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을 금방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까? 독려하고 있는 거지. 등록하라고. 자, registration 하게 되면요, 등록하다라는 표현이죠. 등록 신청. 같은 표현으로는요, 이게 있어요. enrollment. 얘가 이제 등록 신청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 지원이라는 표현에서 a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도 비슷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학생들의 등록과 신청이 여전히 더 낮습니다. 뭐뭐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됐죠? 대조적인 상황이 지금 보여지면서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would like to. 자, would like to는요,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want to의 의미였었죠. want to. 우리는요, want to, 뭐뭐 하고 싶냐면요, 격려하고 장려하고 싶어요. 됐죠? 더 많은 여러분들을 뭐 하도록? take part, 참여하도록. 됐죠?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요것도 밑줄 그어볼게. encourage가 몇 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로 나왔고요.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동명사가, 현재 분사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encourage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5형식 동사 encourage, 격려하다, 장려하다라는 표현이죠. 뭐하도록? 장려하고 싶습니다. 돼 있어요. 참여하다 됐고요. 자, 계속할게요. 여러분들은 초대받았습니다. 뭐뭐 하도록? 보여주도록. 자, 이때는 이제 프레젠트 하면요, 발표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느낌이죠.
제시하다라는 표현이야. 프로젝트를요. 이때 프로젝트는요, 그냥 프로젝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험들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뭐랑 관련된 모델 PP가 나왔네요. 환경 보존과 아니면 리뉴어블 다시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관련된 모델들,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제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됐죠? 됐고요. 자, 문법 문제 나올 때는 뭐뭐랑 관련된 해서 이거 같이 외워두면 되겠죠. relate to 하면요, 뭐뭐랑 관련된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뭐뭐랑 연관되어 있다 해서 뭐뭐랑 연결되어 있는 해서 be connected to를 써도요,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데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이고, connect를 쓰게 되면은 with를 쓰죠. with. 아니면 뭐뭐랑 관련된 할 때 그냥 우리가 concern만 써도 됩니다. concern. 뭐뭐랑 관련된. 자, 이것과 관련된 보존과 관련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시하도록 초대받았어요. 여러분들은 have 가지게 될 겁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가지면 기회를 가질 겁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줄 그어보자. 어떤 기회?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면 뒤에서 수치수식 해준다 그랬죠? 쇼케이스 해줄 기회. 자, 쇼케이스가 무슨 뜻이죠? 쇼케이스? 케이스에 쇼 넣는 거지. 그래서 선보이다, 전시하다.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디스플레이도 될 수 있고요. 전시하다니까는 당연히 익스히비트 정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회를 가지게 될 건데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리고 지역의 과학자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전시할 기회를,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흥미가 관심이 있다면, 여기도 밑줄 볼게요. 관심이 네가 생겼어? 수동으로 봤죠? 제발 서브밋 제출해 주세요. 자, 이거는요, 서브밋은 우리가 제출하다라는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핸드인, 얘가 이제 제출하다야. 제출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봤는데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턴인, 얘도 제출하답니다. 그래서 제발 제출해 주세요. 브리프, 짧은 설명을 제출해 주세요. 너의 작품에 대한 짧은 설명을 제출해 주세요. 25일까지. 자, 브리프 하면요, 짧은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걸 좀 담잖아요. 그러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concise, 이렇게 써도 됩니다. concise. 짧은, 압축된 설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We looking forward to.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거죠. look forward to, 엄청나게 기다리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participation,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다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만 적을게요. 비슷하게 좀 적을 건데 단어의 내용을 이렇게 적을게. 학생들의 등록이 예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발표할 학생들 모집, 요 정도로다가 좀 요약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크건 없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밑에다가 한번 적기는 했어요. 적기는 했는데 참가하기, 그리고 그 지속가능 다참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invite라든지 encourage 같은 단어를 썼죠. 19번 문제도 쉬우니까요, 이걸 바로 갈 수 있겠네요. 루나는요, went to, 갔습니다. 베이커리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pick up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pick up 하면요, 지금 뭐지?
가져오다, 주워들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제 뭐 찾으러 가다 정도로 볼게. 그 뭐를 찾기 위해서 초콜릿 케이크를 찾기 위해서요. 그녀의 아버지의 70번째 생일에 초콜릿 케이크를 찾기 위해서 베이커리에 갔습니다. 자, 가볼게. 그래서 70번째 생일을 위한 초콜릿 케이크를 주워들기 위해서 또는 찾으러 가기 위해서 베이커리에 갔습니다. 그녀가 열었을 때, 끊어주세요. 그 박스를 열었을 때 그녀는 couldn'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본 것을. 자, 와세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문법적인 거 물어보겠지. 앞에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녀가 봤다 뭐뭇을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what의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고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what을 쓴 거야. 만약에 있었다면 that을 썼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that을 쓸 거니 what을 쓸 거니 이런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자, 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뭐뭐 할 때로 쓰였어요. 적어놔야지. 그래도 뭐뭐 할 때 그녀가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을 믿지 못했어요. 어떤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겠네. 이것은 레몬 케이크였었습니다. 지금 얘는 초콜릿 케이크를 시켰는데 레몬 케이크가 지금 들어있던 겁니다. 오호. 그때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그 메시지를 봤어요. on the top, 그 케이크의 꼭대기에는 메시지 문구를 하나 봤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 notice, 별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 notice 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뭇을 알아보다라는 표현이죠. 알아채다. 뭐뭇을 알아채다라고 돼 있어요. 됐지? 자, 뭐뭇을 알아채는 거는 내가 뭐 한 거니까 관찰했습니다, 봤습니다 해서 그냥 단순히 see, saw를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뭐 observe, 관찰하다, 보다라는 표현이고, 이 spot 하게 되면요 포착하다라는 표현이야. 어떤 점 따위를 포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지를요. It said, 이것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밑줄 볼게. 이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적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is written, 뭐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쓰잖아. 근데 자, 어떤 문구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글 따위에서는요 say나 아니면 read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 뒤에 뭐뭐라고 쓰여 있죠. 그치?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BPP로 쓰지 않는 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적혀 있고 뭐라고 쓰여졌냐 하면 해피 50번째 생일 아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야. 케이크 좀 잘못 온 거죠. 아빠가 70살인데, 그러니까는 50살이니까는 이 케이크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케이크 자체가 바뀐 거죠. 루나는 말했습니다. 그 베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I don't get it. 나는 이것을 안 돼요. 못 가져가요. 이 표현이 아니라 이때 get은요 위에서 얘기했던 understand로 보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맛과 그리고 그 메시지는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됐어요. 의아해했어요. if는요 뭐뭐인지죠, 아닌지죠. 그녀가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했어요. ordering, 주문할 때. 자, 주문할 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 여기가 그녀가 was 주문했을 때 요 정도로 가자고.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됐죠? 자, 그냥 8번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누나라는, 자, 그녀가 주문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됐고요. 좀 단어 좀 한번 볼까? 일단 볼게요. 그 베이커는요, 제빵사는요, 요청했습니다. 오형식 동사가 딱 보이네요. 그녀에게 뭐 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자, 자리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번을 조금 보면, 8번을 좀 보면 선생님이 봤었을 때 이 누나가 나쁜 애는 아니야.
내가 실수했나 해서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나 해서 자기 기억을 좀 더듬는 거 보니까 좀 배려심이 좀 없지는 않은 애 같아요. 됐죠? 됐고요. 가볼게. 몇 분 뒤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뭐를 가지고? 그녀의 케이크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사 구문이네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뭐를 설명했어? 그들이 받았어. 두 개의 비슷한 주문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왔던 거야. 아빠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요 했더니 이거야 라고 준 그런 뭐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요, 제빵사가 일단은 주문 착오가 있었던 것보다는요, 이제 좀 비슷한 와갖고, 계속 할게. 이거 한 줄인데 두 줄로 나왔네. 여기 가야 되는데. 나도 알죠. 알면, 분사구문이다. 그녀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뭐를 선택했어요? 자, 퀄리티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질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형용사로 쓰이면 우수한, 질이 좋은, 이 정도로 보자. 좋은, 우수한, 질이 좋은 베이커리를 그녀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뭐하면서 인지하면서 알면서 루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알죠. 나는 알아요. 이해해요. 이해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해해요. 그래요. 이것은요, looks perfect, 완벽해 보입니다. 심지어 더 좋아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완벽한 할 때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거에서 선생님이 요 단어를 썼어요. 플로우리스 하게 되면 결점이 없는, 이렇게 하면 얘가 완벽한이라는 의미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얼, 얘가 최적의 가장 좋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옵티멀도 같이 보자. 옵티멀, 얘가 최적의 가장 좋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제목이나 주제 요약문을 한번 밑에서 좀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좀 단어를 생각해 가면서 한번 또 정리를 우리 스스로도 정리해 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비슷한 두 주문이 뒤바뀜. 제빵사가 실수를 바로잡은 완벽한 케이크를 다시 받은 류나는 만족. 요 정도로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은 아니고 지금 이게 아마 좀 쉬운 문제에서 주장 문제였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은데 좀 단어가 조금은 이제 생소한 단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하고 보도록 할게요. 어디지? 여기다. 할게. 우리는 때때로 assume, 생각합니다, 가정합니다.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는 이 assume은 어디선가 네가 생각하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근거는 없어. 그래서 반박이 될 거야 라는 느낌의 assume이라 그랬죠. 자, 할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고 가정하는데 그 전체가 will be, 뭐뭐 할 거야? as good as, 요거요. 그치? 좋을 거야. 뭐뭐랑 마찬가지로 각각 이 부분들의 각각이 좋은 만큼 그 전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죠? as는 비교급, 뭐뭐만큼 좋은이라는 비교급을 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 각각이 좋으면 그러면 전체도 뭐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분과 개별적인 게 이제 좀 좋으면 다 같이 좋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런 느낌이야. 근데 예를 들면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자. 예를 시의 효과가 있네요. 네가 요 단어는 밑줄 그어놓을게. 왜 안 걷지? in charge of,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뭐뭐를 떠맡다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떠맡다, 책임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n charge of 뭐뭇을 책임지다, 떠맡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가 책임지고 있는데 뭐뭐를 네가 책임지다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이거죠.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뭐를 책임지다. 라는 표현이죠. 네가 스타트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여기지. 그 보드에 자 여기지. 네가 데리고 가져온 사람들이야. 어디에 데리고 왔어? 보드에 데리고 왔어. 이때 보드는요. 운영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운영진. 자, 네가 그 보드에 데리고 온 그 운영진들의 모든 사람들이 is 뭐뭐입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결국 훌륭한 사람들을 잘 배치한 거야, 네가. 자, 됐고요. 내용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보자. 너는 알고 있는데 지금 everyone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에 is 쓸래 are 쓸래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그거 좀 조심할게. 모든 사람들이 네가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영입한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bring on board.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네가 이제 경영진에 데리고 오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얘는 사람이니까는 영입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 겁니다. 해석에 기반을 두고 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쉬운 단어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hire 정도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모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recruit하는 단어가 있죠. recruit. 그럼 영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네가 영입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이것은 아마도 뭐뭐처럼 보일 거야. 로지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거야. 뭐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뭐를 생각하는 거냐면 그 스타트업이 will be 생산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도 있어.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하지만 this is not, 이것은 반드시 이 necessary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필요한이 아니라 얘는 necessary 하면요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자, 추상적인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훌륭한 사람들을 잘 영입해서 훌륭한 사람들 각각이 다 훌륭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야 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더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지. 자, 쌤에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 쳤는데 비슷한 느낌을 보여줄게요. 아까 assume 자체는 선생님이 근거 없이 잘못 생각하는 거니까 반박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고, 이 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이거 모르는 친구는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라는 얘기는 주관적 판단이야. 그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다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를 수 있어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쌤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아라는 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것은 안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뭐를 썼어요? 이렇게 쌤의 반대말을 내가 굳이 하자면 이지라고 얘기를 해. 왜? 이지는 사실이고 객관적인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글이 조금 더 잘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선생님이 가르쳐봐야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 이제 단어가 이런 식으로다가 좀 변형됐을 때 남들보다는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면은 훨씬 더 잘 해석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자, 반드시 이거 모르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나오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나오죠. certainly, 확실히. 아니면 니네 이 단어 알죠? evit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앞에 inevitable 하면은 피할 수 없게라는 의미가 생겨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의미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게 좀 보일 수는 있을 거야. 자,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당연하겠지. 이 정도로 보일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아니야.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진술이 여기서 좀 나옵니다.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볼게.
이 사람은요, 이걸 오류라고 표현했어요. 오류. 어떤 오류야, 이게? 구성의 오류는. failed, 뭐 할 겁니다? 따르는 것을 뭐 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요, 해석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이 failed를 해석할 때면 못하다야, 못하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그 구성의 오류는 못합니다. 허락하는 것을 못해요. 동사 원형 왔죠? 허락하는 것을 못하는데, for 뭐를 허락해? 자, 이때 이렇게 할게. how, 의문사, 그리고 그 차이, 그 다른 부분들이 주어, interact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으로 보자. 그래서 허락하는 것을 못해요. 뭐를 허락해요? 의주동이야. 그 다른 부분들이, 근데 훌륭한 다른 부분들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뭐 어떻게만 하지 말고 이 how를 방법이라고 해석해. 그 다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구성의 오류가 생기면 허락하지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너의 그 효율적이고 훌륭한 행정원들이라고 했으니까 직원이라고 하자. 좀 어렵게 단어를 좀 보여준 것 뿐이죠. 직원이, 그리고 너의 아주 매우 스킬드, 능숙하고 잘하는 IT의 그 헤드는 뭐 부장이라고 할까요? 기술 책임자라고 할게요. 기술 책임자가, IT의 그 책임자가 각각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그 다른 사람이, 자, 여기에서도 별거 아니지만 디아도 밑줄고, 지금 누구를 예를 들었어? 예를 들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를 했어? 헤드는 이렇게 표현할게. 이 두 사람이야. IT의 헤드, 이 기술 책임, 그러니까 능숙한 그 IT의 그 책임자, 이 두 명이 각각 생각하는 거야. 얘는 원이라고 표현하면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디아도죠. 그래서 이제 디아도를 쓴 거야.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유진아, 얘를 뭐로 해석한다고? 나머지 한 명이 in charge of, 책임이 있어. 뭐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야. collating 하는 거야. collating이 아마 어려운 단어라서 밑으로 나왔던 거 하는데, 얘가 이제 취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취합하다. 다 모으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리절트들을요. 프로토타입 테스트 리절트는 시제품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시제품의 시험 결과를요. 이렇게만 적을게.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프로토타입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시제품의 테스트의 그 결과들을 취합하는 것을 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각각이. 그래서 너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는 문제를 가졌죠. 왜? 각각의 시제품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만들 생각은 아무도 시제품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문제가 생겼겠지. 이퀄리 똑같이 어떤 한 유닛은요, 여기서는요 조직이라고 할게요. 어떤 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요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늘 보는 거죠. 뭐뭐로 구성됨.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한 조직은 여전히 아직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둠드 프로젝트를요. 자, 요 단어는요, 둠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이 둠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애들이 그냥 보통 아이들이 운명 이렇게 외운다고, 운명에 이렇게 외운다고. 근데 그렇게 외우면 되지 말고, 얘가요, 어떤 운명? 죽을 운명, 나쁠 운명이야. 그래서 둠드 프로젝트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떤 거야? 위에다 그냥 이렇게만 적으세요. 실패할 운명에 이렇게만 적으세요. 여전히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더라도 결국 실패할 거고, 그리고 어떤 한 프로젝트는 뭐뭐로 구성된 좋은 생각들로 구성된 그 프로젝트들도 아마도 없을 거야. 결여돼 있을 거야. 스테이블, 안정적인 중심이 없을 거예요. 스테이블은 확고한 중심, 일관된 핵심,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 다 적어볼까? 안정적인 센터는요, 우리는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의역하면요, 안정적 핵심, 일관된 어떤 일관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모여도 좋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단은 이따가 한번 적어는 볼게요. 이미 찾았으니까 일단 한번 선생님 적어는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assembling, 자, 조립할 때. 그래서 어셈블 하면은 얘가 조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링 라인 하면은 조립하다라는, 그 조립 라인이라는 의미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집하다라는 그 팀을 조립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얘가 일단 조립하다니까, 그럼 같은 의미로 쓰면은 우리가 뭐뭐를 조직하다, 조하다 하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오르가니즈, 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구성하다 해서요, form 요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make 써도 괜찮죠. 우리가 어떤 팀을 조직할 때, 구성할 때 뭐를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할 때 항상 체크하세요. 여기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적인 비율을요, 오버올 비유하면요, 전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관점을 체크하세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쵸? 그래서 B as well as A. 그러면은 우리는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외웠는데, 유진아 선생님이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가 있는다 그래서 늘 B에 가 있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말은요, 개인들만 그 개인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동을 잘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됐고요. 자, 문법 문제로 좀 나오게 되면은 좀 요 부분도 좀 체크는 해놓을게요. 어셈블링도 동그라미 치자. 조립할 때 행수한 단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을 적고 넘어갈게요. 밑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속담은요, 이렇게 적을게요. The whole, 그 전체가 is more than, 그 이상이다. 좀 약간 비약 정도도 될 수 있겠는데, the sum of, 각각이니까는 its part, 그 부분의 합보다도 그 전체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협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분들이 훌륭해도 결합 방식이 나쁘면은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라는 얘기를, 인간은 엑셀 하게 되면요, 얘가요, 탁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잘하다라는 표현이야. 탁월하다.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 엑셀, 그러면 탁월하다라는 이제 동사로 쓰였고, 우리가 엑셀에 쓰면은 같은 표현으로다가 그냥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아주 잘해요. 뭐뭐를 잘하냐면 visual imaginary, 시각적인 상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그러면은 머릿속 이미지니까 결국 얘를 한 단어로 하면요, 상상이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걸 잘해. 우리의 뇌는요, 인볼브,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어떤 능력? 또 역시 투부정사가요, 앞에 있는 능력이라는 추상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는 능력,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잘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그 내면의 정신적인 그림들을요,
아니면 내면의 정신적인 그 모델을요,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모델과 세상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결국은 시각적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상상을 잘하는 능력이고, 위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너를 했지만 얘를 구체적으로 또 뭐를 보여줬냐면 내면의 정신적인 그림으로다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얘는 한번 이렇게 밑주고 이게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거 이렇게 묶어줘. 세상에 대한 생각을요 이렇게 잘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 근데 이니치는요, 웨어의 느낌으로 가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위치가 꾸며주는 거야. 따로따로 볼게요. 이 위치가요, 여기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니치니까 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해석할 때 유지는 한 번에, 그리고 거기에서 해서 이니치를 붙여서 해석하지 말고 위치랑 인이랑 따로 놓고 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네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연습할 수 있습니다. 펄스 커밍. 옆에서 이제 펄스니까는 앞이라는 표현이고요. 커밍은 다가오는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있을 다가오는 그 행동들을 리허설하는 그 모델 그리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실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 행동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을 진화시켰다는 얘기야. 뭐 없이? 위험이나 아니면은 페널티, 뭐 없이? 벌칙 없이. doing them, 그들을 하는 것에 대한 벌칙은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 그들을 하게 되면은 벌칙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불리할 수도, 대가가 따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의 위험성 없이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단어들만 조금 정리를 해볼게. 자, 인터널 하면요, 내부의 내면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inner라는 표현도 쓰죠. inner, 내면의 내부에. 아니면 안쪽에서, 그러니까는 inward, 이런 단어들도 씁니다. 이 단어를 쓰고요. 정신적 이미지는요, 우리는 정신적 이미지는 한 번에 보면은 시각적 상상, 비주얼 이미지너리를 좀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리얼스는요, 이거는 프랙티스, 연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프랙티스, 연습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요것도 봐봐. 이 simulate도 쓸 수 있어요. simulate 하면은 얘가 자, 그래서 simulate면은 우리가 simulate가 선생님 이거 stimulate랑 바본가 봐. 자극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simulate 하면은 얘가 연습하다는 표현이죠.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알겠지? 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우리가 폴스 커밍은 이 폴스가 앞이라는 표현에서 굳이 외울 단어는 아니야. 책에서 많이 봤던 거는 우리가 업커밍은 좀 많이 봤죠. 그리고 자, 리스크, 위험이나 페널티는요, 이게 벌칙이라는 뜻이 있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벌칙은 불이익이라면, 그냥 어떤 코스트, 대가라고 해서도 괜찮고요. 대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consequence. 이렇게 써도 되겠죠? consequence.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근데 그 부정적 결과나, 이렇게 해서 앞에 네거티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 진짜 세상에서 그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 불이익 없이도 다가올 행동을 연습하는 그 정신적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There are,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니까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됐겠죠. 거기에는 심지어 힌트들이 있어요. 뭐로부터의 힌트? 이렇게 가자. 뇌의 이미지의 그 연구로부터의 그 힌트들이 있는데, 그럼 힌트들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단서라고 하자. 단서들이 있는데, 뇌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상상을, 뇌의 이미지 하는 것을, 또는 상상하는 그 연구로부터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스티븐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연구가 또 뭐 해줬어? 보여주는 연구를 썼으니까 연구의 결과가 뒤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너의 뇌가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영역을 사용하고 있어. 상상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한 장면을 as when 네가 뭐 할 때 실제로 무언가를 볼 때처럼
네가 실제로 무언가를 볼 때처럼 그 어떤 한 장면을 상상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또 뇌가 어떤 한 영역, 그러니까 뇌가 A라는 영역에서 내가 눈으로 볼 때 시각적인 이미지를 처리하는 게 A야. 근데 상상하는 것도 A 영역을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지? 그 연구 결과가 이거였었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상상하는 영역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영역이 뭐하다? 같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문구가 제시가 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뇌의 심상,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가 단순한 어떤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과 같은 영역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지금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진아는 has seen, 봤어요. to eat. 자, 잠깐만. has seen to eat. 요거는 다시 봐야지. 자, seen to eat 요거 외워야 돼. see to eat that 요걸 외우세요. see to eat that.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꼭 외우세요. 반드시 뭐뭐 하게 하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진아는 반드시 뭐뭐 하기는 꼭 이거 하게 했어. 이런 느낌이니까는 뭐뭐 하게 했어요. 이러한 internally 내면으로 만들어지는 그 representation은 표상, 재현물. 재현물 또는 재현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이 왜 밑줄 그으면서 아까 왔냐면은 그거 봐봐. 내면적으로 만들어지는 재현들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내면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일단 가볼게요. 자, 이거야. 그러니까는 하지만 진화가 이러한 내면으로 만들어지는 재현들이 결코 진짜 결코 뭐다 아니다 이렇게 길면 지우라니까 없었던 것처럼 봐. 얘는 뒤에 만큼이라고만 해석하면 될 테니까 결코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 결코 어센틱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분명히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뭐뭐만큼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의 것.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현실이 되겠지. 진짜 것을요, 그냥 여기서는요, 현실이라고 했어. 리얼팅, 현실. 됐지? 자, 아직 밑에서는 선생님이 나오는 건 확인하지 못했지만, 잘 보세요. 요거를 선생님 뭘 볼 거냐면요, what you think. 그러면 유진아, what you think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real thing을요, 이거 what으로 시작한 단어 어떻게 쓸까? 유나야, 내가 가르쳐줬잖아. 현실이라고 했잖아. what it is. what it is야. 그래서 보기에 what you think랑 what it is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what it is는 현실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what you think는 안 나오고 여기 it is를 쓰면 이렇게도 써도 된다. what it would be. 이것이 되어질 것이니까는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되어질 거니까 가정 상황에 들어가니까 상상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유진 이해됐음?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나오면 현실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영어 되게 쉬워져. 그럼 다시 갈게. 그 진화가 그 현실의 세계만큼, 현실의 것만큼 우리가 내면적으로 만들어낸 그 재현들이 진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현실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분명히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급 부정이 됐고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이것은 현명한 빛이었었어요. 자기 제안의 빛이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자. 이때 빛은요, 자기 절제
이게 셀프 레스트런트는 이제 리스트레인트는 자기 절제라는 표현이고, 현명한 of it bit of가요. 그냥 얘가 약간이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약간 현명한 자기 절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해석상 보면 너의 유전자의 부분에서 아주 약간 스스로를 절제하는 현명한 자기 절제였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유전자에 이렇게 한 거는 좀 약간 의인화 표현한 거야. 원래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 part of genes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 왜냐면 얘는 무생물이니까. 근데 이제 의인화한 거고, 이런 것들의 규칙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글을 못 읽어요. 우리는 글을 보는 거야. 변화구 있고 바꿀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됐죠? 그리고 여기도 밑줄 그자. 너의 부분에서 해서 쉽게 너의 부분에서라고 할 때, 자, on one's part 요거 있잖아. 어떤 사람의 부분에서라는 얘기는 뭐뭐의 입장에서, 누구누구의 편에서 이런 표현이니까, 너의 유전자의 편을 들어줘서 약간은 현명한 자기 절제입니다. 됐죠? 자, if가 나왔으니까는 이 문장에 별표 칠게요. 이제 주제문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빈칸 추론으로 봤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기 함축적 의미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니까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거야. 우리의 내면의 그 모델은, 세상에 대한 모델은, 그럼 여기도 밑주고자. 너의 내면에 대한 세상의 모델은 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겠지. 뭐가 되는 거야? 상상이지. 상상은 were a perfect 완벽한 substitute 대체제였습니다. 대체제였다면, 완벽한 대체제였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네가 느낄 때 언제든지 배고픔을 느낄 때 언제든지 너는 간단하게 상상하는 거야. 스스로 이거 뭐야? 뱅컷 연애 성대한 식사를 상상할 거야. 그리고 먹을 거야. 피스트. 이때는 피스트는요,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풍성한 식사를.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과 실제가 똑같다면, 네가 너무 배고프잖아? 그러면은 진수성찬을 생각하고 그걸 다 먹어. 그러면 네가 배부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약간 과장하게 얘기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if를 써서 예를 들면 효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지금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원형 형태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된 거지. 그럼 이 가정법은 선생님이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니까, 유진아 뭐라는 얘기야?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배고파갖고 상상한다고 그게 배부르겠니? 이런 얘기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라고. 유진이 이해됐음? 됐죠? 자, 서브스티튜드요. 이거 생소한 친구들 있다면 이거 꼭 외우세요. 대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대체는요, alternative, 대체물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대체하다 해서 우리가 replace 쓰잖아요. 거기에 ment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대체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anytime은요, 접속사로 쓰여서 언제든지 해서 whenever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죠. whenever의 느낌이고요. 뭐 다른 단어는 좀 없겠네. 됐지? 자, 좀 느낌이 오겠지만 저기 유진아 이런 글을 읽을 때는요,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습을 해. 알겠죠? 연결시켜주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니까. 얘부터는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would have no incentive. 너는요, 오히려 여기에 밑줄 자. incentive는요, 유인책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유인책이라고 외우더라도 얘는 어떤 동기 또는 뭐뭐하게 만드는 자극 정도로 의미가 돼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 중에서 우리는요, motivate입니다. motivation이자 명사니까 motivative 쓰자. 형용사니까요, motivate 쓰고, 아니면 아까 우리 자극하다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스티뮬레이션, 아까 시뮬레이트 말고 스티뮬러스, 자극.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극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자극 꾸며주겠죠. 진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자극이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곧 굶주려서 죽게 될 겁니다. 굶어 죽겠지. 됐죠? 그러니까 상상이 완벽한 현실을 대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인간에게 실제로 행동하는 유도가 없을 거고,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가 상상만으로도 배가 불러줘. 근데 실제 네가 안 먹었으니까는 너는 굶어 죽는 거 아니겠어? 배는 부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영양분이 못 받았으니까 그 얘기네. 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 바드는 또 누구니? 잠깐만. 이 발드가요, 세익스피어래요.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캔나 클로이 할 수 없어. 이때 클로이는요,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인가 봐요. 너는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어려운데? 이는요, 식욕이고요. 에피테는 식욕. 입맛인데, 배고픔의 엣지를 충족시킬 수 없어. 클로이가 밑에 이렇게 해서 배부르게 하다가 나와요. 너는 배부르게 할 수 없어. 그 식욕의 배고픔의 나를. 차라리 이게 지금 밑줄 그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식욕의 배고픔의 날이라고 표현했거든. 엣지니까 식욕으로 그 식욕을 좀 비유한 거야. 칼처럼 얘기한 거야. 식욕의 그 가장자리는 굉장히 날카로울 거 아니야. 칼처럼. 됐죠? 날카로움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 뭐에 의해서는? 배어한 상상에 의해서는. 자, 여기도 밑줄 볼게요. 배어한 상상, 요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상상인데, 이 배어라는 뜻은요, 단순한, 오직, 하나뿐인 이런 표현이야. 어떤 진수성찬에 대한 단순한 상상에 의해서는 식욕의 배고픔의 날카로움들을 너는 뭐 할 수 없어? 만족시킬 수 없고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배고픔의 양날은 배고픔의 가장자리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날카로운 칼날처럼 배고픔을 묘사한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유진이 배고프면 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이 글의 좀 요지를 좀 단어에 기반을 두고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우리 심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내적인 상상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진화하지 않음. 그래서 현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것으로 진화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보면 상상이 현실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진화가 했는데 사람들이 현실에서 행동하도록 상상의 현실을 재놨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자꾸 이런 말이 왜 나와요? 라고 하면은 상상을 하면 그러면 배고픔이 없어져? 그래서 동기나 이런 것들, 인센티브, 동기 자극을 너는 갖지 못하게 되면 넌 죽을 건데, 그러니까 상상은 너한테 동기나 자극을 뭐 하는 거야? 줄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볼게요.